이제는 수빈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는 쉬웠다. 하지만 막상 수빈의 얼굴을 보자 준비했던 말이 모두 사라졌다. 수빈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재를 바라봤다. 반가운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왔네. 이제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착각하지 마. 일 때문에 온 거야. 알아. 뭘 알아?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라는 거. 수빈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불편해졌다. 빈정거리거나 웃어넘겼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빈은 이재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이제는 가방에서 섭외 요청서를 꺼냈다. 우리 프로그램에 한 번만 더 나와줘. 수빈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싫어. 왜?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내가 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경 PD가 시켰지. 이재의 손끝이 굳었다. 수빈은 그 반응만으로 대답을 확인했다. 내가 출연하면 내 프로그램 단독 편성해준대. 그게 잘못됐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수빈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다. 난 내가 나를 이용하는 건 괜찮아. 우수빈. 대신 내 꿈도 같이 이용해. 이제는 섭외 요청서를 수빈의 가슴에 밀어붙였다. 또 그 소리야? 넌 영화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낸 거야. 끝난 사람이 왜 경성연가를 아직 갖고 있어? 이재의 얼굴이 굳었다. 수빈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버렸어? 이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찢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럼 아직 갖고 있네. 이제는 수빈을 노려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야. 알 필요 없어. 난 필요해. 수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보는지. 이제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빈은 여전히 몰랐다. 자신이 왜 영화를 포기했는지. 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그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지. 왜 그날의 머리끈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출연할 거야 말 거야. 수빈은 잠시 이재를 바라봤다. 조건이 있어. 돈 더 달라는 거면 말해. 제작비 안에서 맞춰볼게. 돈 말고. 그럼. 경성연가 나랑 다시 읽어. 이제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조건이야? 한 장만. 싫어. 그럼 출연도 안 해. 너 지금 사람 약점 잡고 이러는 거야? 그래. 수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방송 때문에 나를 잡았으니까 나도 영화 때문에 널 잡을 거야. 이제는 수빈이 내민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 위에는 오래된 검은색 USB가 놓여 있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다. 경성연가. 이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빈은 그것을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걸 왜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준 거잖아. 그날 안 왔잖아. 그래도 받았어. 이제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수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공항으로 가기 전 서인욱이 대신 건넸다고 말하면 됐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수빈이 약속 장소에 가지 못했던 이유. 아버지 우철규가 수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밤. 수빈은 아직 그 사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변명처럼 꺼내는 순간 이재가 겪은 15년을 자신의 사정으로 덮어버릴 것 같았다. 나중에 말할게. 이재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또 나중이네. 이재야. 그때도 나중이었어. 미국 다녀와서 말하겠다고 했지. 그건 됐어. 이제는 섭외 요청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출연하지 마. 그대로 돌아서는 이재를 수빈이 붙잡았다. 손목이 잡히는 순간 이제는 거칠게 뿌리쳤다. 놓으라고. 한 장만 읽어. 싫다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재가 걸음을 멈췄다. 내가 뭐가 무서워? 다시 잘할까봐. 수빈의 말에 이재의 눈이 붉어졌다. 수빈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직 영화 좋아한다는 걸 확인할까봐. 그만해. 내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봐. 이재가 돌아서서 수빈을 밀쳤다. 내가 뭘 알아? 수빈은 밀려나면서도 이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넌 성공했잖아. 이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하는 영화도 찍었고 상도 받았고
내 이름만 대면 다들 알아봐. 그래서 돌아와서 내 꿈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해? 그런 뜻 아니야. 너한테는 잠깐 미뤄둔 꿈이었겠지. 이제는 가슴을 누르듯 손을 움켜쥐었다. 나한테는 아니었어. 수빈의 표정이 무너졌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꺼내면 모든 것이 쏟아질 것 같았다. 사고도, 아버지의 죽음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장례가 끝났다는 말도,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시간도, 수빈이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며 휴대전화를 꺼버렸던 날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다. 방송 출연은 없던 일로 해. 집을 나선 이제는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발걸음이 느려졌다. 수빈이 가지고 있던 USB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약속 장소에는 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건넨 이야기는 버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다. 집 안에 남은 수빈은 USB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서인욱이 늦게 들어와 수빈의 얼굴을 살폈다. 이제 씌웠다 갔어? 형이 그날 이거 받아왔다고 했지. 수빈이 USB를 들어 보였다. 인욱은 잠시 말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가 직접 준 거야? 아니. 그럼 누구한테? 이제 시아버님.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인욱은 그날의 일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수빈은 철규의 감시를 피해 약속 장소로 나가려 했지만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인욱은 대신 이재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얼굴이 창백해진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이재의 아버지였다. 손에는 이재가 준비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수빈이한테 전해주세요. 그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이재가 만든 겁니다. 인욱은 사고 소식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그러나 철규는 수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수빈이 미국으로 떠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인욱은 그 선택을 오랫동안 후회했다. 왜 이제 말해? 수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미국에 도착한 뒤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회장님이 먼저 막았어. 수빈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아버지가 사고를 알고 있었어? 인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수빈은 곧장 집을 나섰다. 인욱이 따라 나오며 막아섰다. 지금 찾아가서 따지면 뭐가 달라져? 형은 알고 있었잖아. 알고도 말 못했어. 왜? 내가 무너질까봐. 수빈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만 무너지게 뒀어. 인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빈은 차에 올라타며 짧게 말했다. 아버지 만나야겠어. 그 시각 이제는 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있었다. 경 PD는 수빈의 출연이 무산됐다는 말을 듣자 얼굴부터 굳혔다. 주희재 씨. 네. 내가 기회를 줬으면 잡아야지. 출연자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 설득하는 게 내 일이야. 이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 PD는 책상 위에 편성표를 내려놓았다. 이번 주 반응 없으면 이제 갑니다. 폐지야. 이제의 눈이 편성표에 머물렀다. 단독 편성 얘기는요? 우수빈 감독 출연하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제성이 그 사람인데 그럼 누구를 데려와? 이제는 입술을 다물었다. 경 PD는 더 차갑게 말했다. 개인 감정 때문에 프로그램 날리지 마. 그 말이 이제의 가슴을 찔렀다. 개인 감정. 이제에게 수빈은 개인 감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빈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에게는 프로그램을 잃을 여유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제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화제 상장과 오래된 대본, 수빈이 선물한 머리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경성연가 초고가 있었다. 이제는 대본 첫 장을 펼쳤다. 주인공은 꿈을 이루기 위해 경성을 떠나는 남자였다. 그를 기다리는 여자는 끝내 함께 떠나지 못한다. 15년 전에는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지금 다시 읽으니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였다. 이제는 첫 장을 넘겼다. 자신이 쓴 문장인데도 낯설었다. 오래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도망가지 말라고. 끝까지 가보라고. 그날 밤 수빈은 우철규의 집을 찾아갔다.
철규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놀라지 않았다. 영화제 끝나자마자 여자부터 찾아다닌다더니 이제야 아버지를 보러 왔구나. 수빈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이제 사고 난 거 알고 있었어요? 철규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반응이면 충분했다. 알고 있었네요. 지나간 일이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지? 아버지, 넌 미국으로 가야 했다. 철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 사고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을 거다. 제 인생을 왜 아버지가 정해요? 내가 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수빈의 표정이 굳었다. 철규는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말했다. 넌 세계가 인정하는 감독이 됐다. 이제는요. 그 아이 삶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수빈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날 아버지가 저를 막았어요. 그래. 휴대전화도 가져갔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 아니요. 수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부터 전 도망친 거예요. 철규는 아들을 노려봤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감정 때문에 감독이 됐어요. 뭐? 이제가 아니었으면 영화 시작도 못했어요. 수빈은 오래 참아온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생이 아니에요. 우수빈. 이제가 준 인생이에요. 철규의 얼굴이 굳었다. 수빈은 더 이상 아버지의 표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아이가 내 앞길을 막으면 제가 막힐게요. 수빈은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합니다. 수빈이 집을 나선 뒤 철규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 한 장이 들어있었다. 주의제, 교통사고, 의식불명. 철규는 기록을 접어 다시 넣었다. 그가 감춘 것은 사고 사실만이 아니었다. 이제의 아버지가 수빈에게 남겼던 마지막 부탁도 있었다. 다음 날, 이제는 방송국 앞에서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빈이 차에서 내리자 이제는 대본 한 권을 내밀었다. 한 장. 수빈이 대본을 바라봤다. 뭐? 한 장만 읽는다며. 수빈은 대본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이제의 손글씨가 남아있었다. 경성연가. 수빈이 웃으려 하자 이제가 먼저 선을 그었다. 방송 출연 조건이야. 알아. 영화 한다는 말 아니야. 그것도 알아. 괜히 의미 붙이지 마. 안 붙일게. 수빈은 그렇게 말했지만 대본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빈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이제는 첫 장을 펼쳤다. 수빈은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읽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마시오. 이제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를 이어갔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처음부터 기다리게 하지 말았어야죠. 수빈의 시선이 대본에서 멈췄다. 이제도 더 읽지 못했다. 15년 전 자신들이 쓴 대사가 현재의 두 사람을 찔렀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이제는 대본을 덮었다. 대본에 없는 말 하지 마. 그날 못 간 거. 그 얘기 하지 마. 내가 안 간 게 아니야. 이제의 손이 멈췄다. 수빈은 처음으로 진실의 일부를 꺼냈다. 못 갔어. 이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날 막았어. 이제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못 왔든 안 왔든. 이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기다렸어.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널 찾으러 갔어. 이제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머리끈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수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이거 기억나? 기억해. 그날 이걸 주우려다가. 이제는 끝까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수빈은 머리끈을 바라보다가 이제에게 시선을 옮겼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최사랑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이제 언니. 사랑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온라인 기사 하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감독 우수빈. 첫사랑 위해 방송 출연. 미완성 영화 경성연가 제작 확정. 이제는 기사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런 걸 냈어? 수빈도 처음 보는 기사였다. 난 아니야. 그럼 누군데?
그 순간 경 PD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잘 됐네. 이재가 경 PD를 바라봤다. PD님이 냈어요? 홍보는 타이밍이야. 제 허락도 없이요? 우수빈 감독까지 붙었는데 이 기회를 왜 놓쳐? 수빈이 앞으로 나섰다. 기사 내려주세요. 경 PD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감독님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쪽만 원하는 그림으로 방송 못 만듭니다. 이제는 기사를 다시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보다 수빈의 이름이 훨씬 컸다. 자신의 꿈이 또다시 누군가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었다. 경성연가 안 해요. 수빈이 이재를 바라봤다. 이재는 경 PD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방송도 그만두겠습니다. 주이재 씨. 제 인생 팔아서 프로그램 살리고 싶지 않아요. 경 PD의 얼굴이 굳었다. 수빈은 이재를 말리지 않았다. 그 선택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재는 출입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섰다. 수빈이 뒤따라갔다. 이재야. 이재는 멈추지 않았다. 따라오지 마. 혼자 두면 또 도망갈 거잖아. 이재가 돌아섰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한데? 시간. 줄게. 거리. 그것도 줄게. 그러니까. 수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라지지만 마. 이재의 눈이 젖었다. 그 말은 15년 전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가지 말라고. 없어지지 말라고. 하지만 이재는 끝내 등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재는 어머니에게 방송을 그만뒀다고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게 계약서를 살피며 보증금 걱정부터 했다. 방송 잘 되면 월급도 오르니? 이재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응. 잘 될 거야. 방으로 들어온 이재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프로그램도 잃었다. 수빈과의 관계도 다시 엉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성연가를 읽던 순간만큼은 숨이 쉬어졌다. 이제는 대본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오랫동안 멈췄던 마지막 장을 꺼냈다. 15년 전 쓰지 못했던 결말. 이제는 펜을 들었다. 한 줄을 썼다.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남겨진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이야기는 끝난다. 그 시각 수빈은 서인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버지 만났어? 응. 뭐래? 사고 알고 있었어. 인욱은 눈을 감았다. 수빈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형. 말해. 이제 아버님이 그날 나한테 남긴 말 또 있었지? 인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빈의 표정이 굳었다. 형이 아직도 숨기는 게 뭐야? 인욱은 결국 입을 열었다. 수빈아. 말해.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욱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너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 수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재 씨 사고. 인욱은 끝내 숨겨졌던 말을 꺼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